비전형 담보는 형식은 양도, 실질은 담보. 비전형 담보는 채권 회수 편의와 채무자 보호의 충돌. 비전형 담보 핵심은 청산.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형식의 부동산 담보. 가등기 담보는 순위 보전 가등기와 구별. 순위 보전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 보전. 가등기 담보는 채권 담보 목적. 가등기 담보법은 담보 목적 대물 반환 예약의 적용. 소비 대차와 대물 반환 예약 결합은 가등기 담보법 검토. 가등기 담보 설정은 피담보 채권 담보 약정. 가등기만 있다고 항상 가등기 담보 아님. 실질이 담보이면 가등기 담보법 적용. 가등기 담보권자는 바로 소유권 취득 불가.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 절차 필요. 가등기 담보 실행은 실행 통지, 청산 기간, 청산금, 본등기. 실행 통지는 평가액과 피담보 채권액 표시 필요. 청산금은 목적물 가치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 청산 기간은 통지 도달 후 2개월. 청산 기간은 채무자 보호 기간. 본등기 청구는 청산 기간 경과와 청산금 지급 후 가능.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동시 이행 관계. 청산 없는 본등기는 무효 위험.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담보권자. 담보 가등기는 경매에서 배당 가능. 가등기 담보권 소멸은 채권 변제, 말소, 담보 실행 완료. 양도 담보는 소유권 이전 형식의 담보. 양도 담보는 밖으로 소유권, 안으로 담보. 양도 담보 설정은 담보 약정과 공시 방법. 동산 양도 담보는 점유 계정 자주 사용. 부동산 양도 담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 채권 양도 담보는 통지 또는 승낙 필요. 양도 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 지위. 양도 담보권자는 내부적으로 담보권자 지위. 양도 담보권자는 제3자에게 반환 청구 가능. 양도 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가능. 양도 담보권자는 제3자이해 가능. 채무자의 양도 담보 목적물 처분은 무권리 처분 문제. 제3취득자는 선의 취득 가능성 검토. 채권자의 목적물 처분은 담보 목적 위반 책임. 양도 담보 실행은 환가 또는 귀속. 양도 담보 실행은 청산 필요. 초과 가치 있으면 청산금 반환 필요. 양도 담보는 몰수 수단 아님. 집합동산 양도 담보는 증감 변동 동산 집합 담보. 집합동산 양도 담보는 동일성 유지 필요. 아기돼지 사건은 집합동산 양도 담보의 효력 범위 문제. 동산채권담보법은 등기로 공시 보완. 동산채권담보법은 점유 계정의 불투명성 보완. 비전형 담보 핵심은 형식보다 실질. 담보이면 청산 필요. 핵심 정리. 비전형 담보는 민법이 정한 전형적인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거래에서 담보 목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다. 민법상 대표적인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다. 그런데 현실 거래에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해보자. 질권처럼 채권자에게 물건을 넘기면 채무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부동산 담보에서도 저당권 실행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거래계에서는 매매나 양도 형식을 빌려 담보 기능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냈다. 가등기 담보와 양도 담보가 대표적이다. 정리하면 비전형 담보는 형식은 매매나 양도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채권 담보다. 암기 포인트. 비전형 담보는 형식보다 실질을 보고 담보 목적인지를 판단한다. 핵심 정리. 비전형 담보는 채무자가 담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채권자가 채권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의 공장 기계를 담보로 받고 싶다고 해보자. 그런데 기계를 갑에게 넘겨버리면 을은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 이럴 때 을이 기계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갑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동산 양도 담보가 여기서 등장한다. 또 부동산에서는 채권자가 저당권 대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받아두는 방식이 쓰이기도 한다. 이것이 가등기 담보다. 다만 비전형 담보는 채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과도하게 취득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청산 절차와 채무자 보호가 중요하다. 정리하면 비전형 담보는 거래 편의 때문에 필요하지만 채무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암기 포인트. 비전형 담보는 편리한 담보 수단이지만 청산 없는 취득은 제한된다. 핵심 정리. 가등기 담보는 채권 담보를 위해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받아두는 담보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을 소유, 부동산의 가등기를 받아두었다고 해보자. 겉으로는 장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가등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질은 을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갑이 그 부동산으로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가등기 담보다. 가등기 담보는 단순한 순위 보전 가등기와 다르다. 순위 보전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등기 담보는 채권 담보가 핵심이다. 정리하면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형식을 이용한 부동산 담보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채권 담보다. 핵심 정리. 가등기 담보법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부동산 등 재산권을 넘기기로 한 담보예약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이 갚지 못하면 자기 부동산을 갑에게 넘기기로 약정했다고 해보자. 그리고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두었다. 이 경우 가등기 담보법이 문제된다. 가등기 담보법은 단순한 매매 예약 전체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소비대차나 그와 비슷한 채권 관계에서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 실질이 담보라면 가등기 담보법상 청산 절차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가등기 담보법은 담보 목적의 대물 반환 예약에 적용된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 담보법은 돈을 못 갚으면 재산권을 넘기기로 한 담보 약정을 규율한다. 핵심 정리. 소비대차와 대물 반환 예약이 결합하면 가등기 담보법의 핵심 구조가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해보자. 을은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을이 돈을 갚지 못하면 자기 부동산을 갑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이것이 대물 반환 예약이다. 겉으로는 장래 부동산을 넘기기로 한 예약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질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담보다. 이런 구조에서 채권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아무 청산 없이 가져가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은 청산 절차를 요구한다. 정리하면 소비대차와 대물 반환 예약이 결합하면 담보 목적이 강하므로 가등기 담보법을 검토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부동산을 넘기는 약정은 가등기 담보법을 떠올린다. 핵심 정리. 가등기 담보는 피담보 채권과 담보 약정,
그리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 소유 부동산에 갑 명의의 가등기를 해두었다고 해보자. 이때 갑의 대여금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다. 을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넘기기로 한 약정이 담보약정이다. 그리고 그 약정을 공시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다. 다만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항상 가등기 담보인 것은 아니다. 실제 목적이 순위보전인지 채권 담보인지 따져야 한다. 담보 목적이라면 가등기 담보법상 실행 통지와 청산 절차가 따라온다. 정리하면 가등기 담보는 채권 담보 약정과 가등기가 결합된 구조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 담보 설정은 피담보 채권, 담보 약정, 가등기를 함께 본다. 핵심 정리: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 가등기를 통해 채권을 담보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우선 변제나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보자. 갑은 가등기를 가지고 있으니 바로 부동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가등기 담보권은 담보권이다. 채권자는 담보 목적물의 가치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이익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실행통지, 청산기간, 청산금 지급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경매 절차에서는 담보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정리하면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은 채권의 수에 있지만 청산 절차를 거쳐야 완성된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만으로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핵심 정리: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청산 절차를 거쳐 본등기를 청구하거나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보자. 갑은 가등기 담보권자다. 갑은 먼저 가등기 담보법상 실행 통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청산기간이 지나고 청산금이 있으면 이를 지급해야 한다. 그 뒤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반드시 본등기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매 절차에서 담보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정리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귀속 청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경매 절차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 담보권자의 권리는 본등기 청구와 경매 배당으로 나누어 본다. 핵심 정리: 가등기 담보 실행은 실행 통지, 청산기간 경과, 청산금 지급, 본등기 순서로 진행된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절차가 있다. 첫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고 통지해야 한다. 둘째, 통지에는 담보 목적물의 평가액과 피담보 채권액이 밝혀져야 한다. 셋째, 통지가 도달한 뒤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 넷째, 청산금이 있으면 채권자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 그 후 본등기와 인도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가등기 담보 실행은 통지, 2개월, 청산금, 본등기의 순서로 외우면 된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 담보 실행은 통지하고 기다리고 청산하고 본등기한다. 핵심 정리: 가등기 담보 실행 통지에는 담보 목적물의 평가액과 피담보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을의 부동산 가액이 3억 원이라고 해보자. 갑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려면 을에게 실행 통지를 해야 한다. 이때 단순히 돈을 못 갚았으니 부동산을 가져가겠다고만 하면 부족하다. 담보 목적물의 평가액과 피담보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청산금은 담보 목적물의 정당한 평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이다. 청산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정리하면 실행 통지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이 얼마로 평가되고 얼마를 청산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실행 통지에는 목적물 평가액과 피담보 채권액과 청산금 여부가 들어가야 한다. 핵심 정리: 가등기 담보권자는 실행 통지가 도달한 뒤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가등기 담보 실행 통지를 보냈다고 해보자. 통지가 도달한 날 바로 갑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 아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2개월의 청산기간을 둔다. 이 기간은 채무자에게 변제하거나 권리관계를 정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이 기간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청산기간이 지나고 청산금 지급 문제까지 정리되어야 본등기가 가능하다. 정리하면 청산기간은 채권자의 즉시 취득을 막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시간이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 담보는 통지 후 2개월이 지나야 다음 단계로 간다. 핵심 정리: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해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돈을 갚지 못했고 갑이 실행 통지를 했으며 2개월도 지났다고 해보자. 그런데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보다 크다면 청산금이 발생한다. 갑은 그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는 동시 이행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정당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본등기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정리하면 가등기 담보 본등기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게 가능하다. 암기 포인트: 본등기는 청산금 지급과 함께 가야 하고 청산 없는 본등기는 위험하다. 핵심 정리: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담보권자로 취급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을 소유 부동산에 갑의 담보 가등기가 있고 그 부동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되었다고 해보자. 갑은 가등기권자라는 이유로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담보 가등기는 실질적으로 담보권이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는 담보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담보 가등기의 순위, 선순위권리, 후순위권리, 배당 요구 여부가 중요하다. 또 순위 보전 가등기와 달리 담보 가등기는 경매 절차에서 소멸하거나 배당으로 정리되는 방식이 문제된다. 정리하면 담보 가등기는 경매 절차에서 담보권처럼 취급된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 담보는 경매에서는 배당받는 담보권으로 본다. 핵심 정리: 가등기 담보권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 청산 절차 완료, 경매 절차, 가등기 말소 등으로 소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해보자. 가등기 담보는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담보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채무자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채권자가 청산 절차를 거쳐 본등기를 마치면 기존 가등기 담보 관계는 소유권 취득 관계로 정리된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담보권은 소멸할 수 있다. 정리하면 가등기 담보권은 담보하는 채권이 사라지거나 담보 실행이 끝나면 소멸한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 담보권 소멸은 채권 소멸과 말소 청구와 담보 실행 완료를 본다. 핵심 정리: 양도담보는 채권 담보를 위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담보제도다. 예를 들어 갑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을의 기계, 소유권을 담보 목적으로 넘겨받았다고 해보자. 하지만 을은 그 기계를 계속 사용한다. 겉으로 보면 기계 소유권이 갑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질은 을이 돈을 갚도록 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것이 양도담보다. 양도담보는 특히 동산에서 많이 문제된다. 채무자가 물건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 형식을 이용한 담보다. 암기 포인트: 양도담보는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고 실질은 채권담보다. 핵심 정리: 양도담보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보권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을이 자기 기계를 갑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다고 해보자. 대외적으로는 갑이 소유권자처럼 보인다. 그래서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갑의 권리자성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갑과 을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는 갑이 마음대로 기계를 처분하거나 자기 것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갑은 담보 목적 범위 안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을이 채무를 변제하면 갑은 다시 소유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정리하면 양도담보는 대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효과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담보 목적에 묶인다. 암기 포인트: 양도담보는 밖으로는 소유권이고 안으로는 담보다. 핵심 정리: 양도담보는 담보약정과 목적물 소유권 이전의 공시 방법을 갖추어 설정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고 해보자. 동산이라면 소유권 이전의 방식으로 인도가 필요하다. 현실 인도를 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므로 점유 개정 방식이 자주 쓰인다. 즉 을이 기계를 계속 점유하지만 법적으로는 갑을 위해 점유하는 것으로 약정한다. 부동산 양도담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채권 양도담보라면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문제된다. 정리하면 양도담보는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인도, 등기, 통지와 승낙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양도담보 설정은 담보약정과 목적물별 공시 방법을 함께 본다. 핵심 정리: 양도담보에서는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하지만 그 이전은 채권담보 목적에 의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넘겼다고 해보자. 갑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갑이 완전한 소유자처럼 아무 제한 없이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양도담보의 목적은 채권의 수이기 때문이다. 을이 채무를 변제하면 갑은 담보권을 정리하고 목적물을 돌려주어야 한다. 반대로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갑은 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정리하면 양도담보의 소유권 이전은 완전한 소유권 이전처럼 보이지만 담보 목적에 의해 제한된다. 암기 포인트: 양도담보의 소유권은 담보 목적에 묶인 소유권이다. 핵심 정리: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자 지위를 가지므로 제3자에게 물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했고 병이 그 기계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해보자.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자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제3자가 목적물을 침해하면 갑은 물권적 청구권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담보권자에 불과하므로 을과의 관계에서는 담보 목적을 넘어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된다. 대외 관계와 내부 관계를 구별해야 한다. 정리하면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에게는 소유자처럼 주장하지만 채무자에게는 담보권자처럼 행동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양도담보는 대외 관계와 내부 관계를 나누어 본다. 핵심 정리: 양도담보가 유효하게 설정되면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보다 목적물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을의 다른 일반 채권자 병이 그 기계를 압류하려 한다고 해보자. 갑은 이를 막을 수 있을까? 양도담보가 유효하게 설정되어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었다면 그 기계는 을의 일반 재산처럼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갑은 병의 강제 집행에 대해 제3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양도담보 설정이 허위이거나 공시 방법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양도담보권자는 유효한 공시를 갖추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보다 강한 지위를 가진다. 암기 포인트: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양도담보 목적물을 누가 처분했는지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을이 기계를 갑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는데 을이 그 기계를 다시 병에게 팔았다고 해보자. 대외적으로는 이미 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다. 따라서 을은 원칙적으로 무권리자에 가깝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의취득 요건이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갑이 담보 목적을 넘어 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도 문제된다. 갑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담보권자이므로 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리하면 양도담보 목적물 처분은 채무자 처분인지 채권자 처분인지 나누어 보아야 한다. 암기 포인트: 채무자가 처분하면 무권리자 처분이 문제되고 채권자가 처분하면 담보 목적 위반 책임이 문제된다. 핵심 정리: 양도담보권자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담보 목적물을 환가하거나 귀속시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청산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보자. 갑은 양도담보권자다. 갑은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또 일정한 경우 목적물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방식도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담보 목적물 가치가 채권액보다 크다면 초과분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를 청산이라고 한다. 채권자가 청산 없이 목적물을 모두 가져가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정리하면 양도담보 실행은 채권 회수를 위한 것이고 초과 가치가 있으면 청산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양도담보 실행은 환가든 귀속이든 청산이 핵심이다. 핵심 정리: 양도담보에서 담보 목적물 가치가 피담보 채권보다 크면 양도담보권자는 초과분을 청산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3억 원짜리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했다고 해보자. 을이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갑이 3억 원짜리 기계를 전부 자기 것으로 확정하면 불공평하다. 갑의 채권은 1억 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물 가치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나머지는 을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청산이다. 청산은 비전형 담보에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다. 정리하면 양도담보는 담보이지 몰수수단이 아니므로
초과가치가 있으면 청산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양도담보 청산은 담보물 가치에서 채권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이다. 핵심 정리. 집합동산 양도담보는 계속 증감 변동하는 동산, 집합을 하나의 담보 목적물로 보는 제도다. 예를 들어 양돈장 안에 돼지들이나 창고 안에 재고 상품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해보자. 이 물건들은 계속 들어오고 나간다. 돼지는 태어나고 팔리고 죽고 새로 들어온다. 재고 상품도 판매되고 보충된다. 이런 물건 하나하나에 매번 별도 담보 계약을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와 종류로 특정된 동산 집합이 하나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집합동산 양도담보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담보권의 효력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만 미친다. 정리하면 집합동산 양도담보는 변동하는 물건들을 하나의 담보집합으로 묶는 제도다. 암기 포인트. 집합동산 양도담보는 증감 변동에도 동일성이 유지되면 담보 효력이 미친다. 핵심 정리. 동산채권담보법은 동산과 채권을 등기 방식으로 담보화하여 기존 양도담보의 불완전한 공시 문제를 보완한다. 전통적인 동산 양도담보는 점유 개정 방식이 자주 쓰였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기계를 계속 사용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기계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담보권 존재를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제3자와의 충돌이 자주 발생했다. 동산채권담보법은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을 등기할 수 있게 하여 이런 문제를 줄인다. 즉 공시를 강화해서 거래 안전을 높이는 것이다. 다만 기존 양도담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실무에서는 두 제도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리하면 동산채권담보법은 양도담보의 공시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다. 암기 포인트. 동산채권담보법은 점유 계정의 불투명성을 등기로 보완한다.